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새벽 3시에 눈을 뜨고 다시 잠들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마치 한숨도 못 잔 것처럼 느껴지신 적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 생명을 12년이나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기 어렵겠지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단 12분만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최윤재, 89세의 현역 수면 전문의입니다. 60년간 수면과 건강의 연결고리를 연구하며 수만 명의 환자들을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제가 35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별표 황금 수면 시간 별표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치매 위험을 40%나 낮출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89세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환자를 진료하며 약 하나 없이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야기의 후반부에는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수면 비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제가 60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엄선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수면 건강 점수는 몇 점일까요? 아래 3가지 질문에 해당하면 각각 1점씩 더해주세요. 잠들기까지 40분 이상 걸린다. 밤에 2번 이상 깨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점수가 2점 이상이라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수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함께 건강한 수면의 비밀을 파헤쳐 보시겠습니까? 한국 속담에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저는 60년간 의사로 일하며 약보다 수면이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수만 명의 환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력을 키우며 뇌에 쌓인 독성 물질을 청소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과정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한국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자료를 보면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은 충분히 잠을 자는 어르신들보다 평균 수명이 8년 짧습니다. 8년. 손주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금혼식을 축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8년을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제 아버지는 73세에 심각한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밤에 1시간도 채 못 주무시고 낮에는 극심한 피로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셨죠. 당시 다른 의사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수면제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면 전문의로서 저는 아버지를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수면 비법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85세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호수 근처를 산책하시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저 또한 89세인 지금 이 방법 덕분에 하루 5시간 30분의 깊은 수면으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좋은 수면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저희 수면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적의 수면 습관만으로도 약 복용량을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약에 의존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수면으로 건강을 되찾을 것인가?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직접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노년기에도 충분하고 질 높은 수면은 필수입니다. 다만 수면의 패턴이 젊은 시절과 다를 뿐입니다. 젊은 시절과 노년기의 가장 큰 차이는 생체 시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잠드는 시간과 깨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시계는 점점 앞으로 당겨집니다. 예를 들어 30대에는 밤 11시 30분에 졸음이 오고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70대에는 저녁 8시경 졸음이 오고 새벽 4시 30분에 자연스럽게 깨게 됩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멜라토닌 분비 패턴을 살펴보면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의 분비량은 70세 이상에서 20대의 4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멜라토닌 분비 시점이 2~3시간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의 수면 습관을 고집합니다. 밤 11시까지 드라마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몸이 보내는 졸음 신호를 무시하죠. 그러다 보니 멜라토닌의 황금 시간을 놓치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별표 깊은 수면, 딥슬립, 별표의 감소입니다. 수면은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의 주기로 구성됩니다. 70세 이상에서는 깊은 수면의 비율이 30대에 비해 50%나 줄어듭니다. 깊은 수면은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 기억력 저하, 심지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수면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제 환자였던 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77세로 평생 밤 12시 이후에 잠드는 습관을 고수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하지만 70세 이후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처방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수면 클리닉의 노년기 수면 조정 프로그램을 알게 되셨습니다. 저는 박 할아버지에게 취침 시간을 저녁 9시로 앞당기고 아침 4시 30분 기상을 목표로 삼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일찍 자면 하루가 짧아지는 것 같다며 망설이셨죠. 하지만 단 10일간 시도해보자는 제 설득에 따라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만에 박 할아버지는 수면제 없이 6시간 30분의 깊은 잠을 자게 되셨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고혈압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박 할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새소리를 듣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박 할아버지처럼 변화를 꿈꾸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노년기의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황금 수면 시간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는 그 어떤 의학 서적에서도 그 어떤 전문가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정보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을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취침 시간은 밤 8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입니다. 너무 이른 거 아니냐? 라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젊은 세대에게는 터무니없이 이른 시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2022년 저희 수면 연구소와 글로벌 의학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밤 8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에 잠든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수면의 질이 50%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들은 다음날 기억력 테스트에서 30%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심장 질환 위험이 25% 감소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이유는 멜라토닌 분비의 피크 시간에 있습니다. 70세 이상에서는 멜라토닌 분비가 저녁 7시경 시작되어 8시 30분경 절정에 이릅니다.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멜라토닌의 도움을 받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고 깊은 수면 단계에 더 쉽게 도달합니다. 반면 이 시간을 놓치고 밤 11시까지 깨어 있으면
멜라토닌 효과가 급격히 떨어져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설령 잠들더라도 깊은 수면 단계가 부족해 자주 깨게 됩니다. 제 환자였던 김혜진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74세로 35년간 간호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평생 밤 11시 30분에 잠드는 습관을 유지하셨죠. 하지만 70세 이후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는 극심한 두통과 피로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이 나이에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하다며 체념하셨죠. 저는 김 할머니에게 취침 시간을 8시 30분으로 조정하고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는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일찍 자면 하루가 너무 짧아지는 것 아니냐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시도해보자는 제 말에 따라 시작하셨죠. 놀랍게도 5일 만에 김 할머니의 수면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아침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뒤에는 혈압이 정상화되었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놀라운 향상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김 할머니는 매일 밤 8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동네 텃밭을 가꾸는 시간을 즐기십니다. 아침이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구나. 하루가 더 길어진 느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미소 짓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 역시 89세인 지금 매일 밤 8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덕분에 아침에는 맑은 정신으로 연구와 진료를 이어갈 수 있죠. 제 또래 의사들은 대부분 은퇴했지만 저는 여전히 현역으로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70세 이상이라면 밤 8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수십 년의 연구로 뒷받침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깊은 수면을 위한 5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비법은 운동 타이밍 조절입니다.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 시간이 핵심입니다. 잠들기 4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운동은 체온을 높이고 뇌를 각성시켜 잠들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20에서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추천합니다. 산책, 요가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 이상적입니다. 제 환자였던 이정훈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82세로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러닝머신에서 격렬하게 운동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운동하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저는 운동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도록 권했고 단 일주일 만에 밤에 훨씬 깊게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블루라이트 차단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가능하면 잠들기 2시간 전에는 화면을 완전히 끄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잠을 미루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에 뒤척이며 왜 잠이 안 오는 걸까? 라는 불안에 휩싸인 밤은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아침이 여러분을 기다린다면 그 기회를 잡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황금 취침 시간 밤 8시 30분에서 9시 30분의 비밀, 깊은 수면을 위한 5툭한 그리고 불면증을 이겨내는 비법들을 함께 탐험해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마지막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저는 최윤재, 89세의 현역 수면 처이엔 기어입니다. 60년간 수면 연구를 통해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건강한 잠을 되찾고 더 활기찬 삶을 살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으신 대로
저는 매일 밤 8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에 일어나며 약 한 알 없이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 비법 덕분에 저는 89세에도 매일 아침 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맑은 정신으로 환자들을 돕고 있죠. 제 또래 의사들은 대부분 은퇴했지만 저는 여전히 현역으로 매일 새로운 도전을 즐깁니다. 여러분도 이런 활기찬 아침, 이런 생기 넘치는 삶을 꿈꾸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조절하며 저녁 루틴과 최적의 침실 환경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면증이 찾아올 때 15분 규칙, 478 호흡법, 걱정 정리법, 자연 보조제, 그리고 전략적 낮잠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알아봤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특별한 비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를 위한 의식입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고 작은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이 간단한 의식은 뇌를 진정시키고 깊은 수면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 제 환자 김혜진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할머니는 74세에 극심한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셨지만 밤 8시 30분 취침과 저녁 루틴, 스마트폰 대신 감사 일기 쓰기를 시작하신 뒤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서 흙을 만지며 새소리를 들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라고 말씀하신 할머니의 미소는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작은 의식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한 잔의 차, 한 줄의 감사, 혹은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블루존즈,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의 어르신들은 왜 90세, 심지어 100세까지 활기차게 살까요? 그들의 삶에는 공통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리듬에 맞춘 수면입니다. 오키나와의 미야코 할머니, 97세는 매일 밤 8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십니다. 아침이면 마을 어귀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햇살을 만끽하죠. 흙을 만지고 바람을 느끼는 아침 시간이 내 장수의 비결이에요. 라고 하신 할머니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의 어르신들은 밤 9시 취침, 새벽 5시 기상 외에도 오후 1시경 20분 낮잠을 즐깁니다. 이 짧은 낮잠은 심장 질환 위험을 35% 줄이고 하루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저녁이면 가족과 둘러앉아 웃으며 허브차를 나누는 루틴도 빼놓을 수 없죠. 한 어르신은 TV 대신 가족과 나누는 웃음이 내 꿈을 더 달콤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사르데냐의 장수 마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며 인공 조명이나 전자기기 없이 자연광에 맞춰 생활합니다. 이런 단순하지만 강력한 삶의 방식,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블루존 어르신들의 수면 비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밤 8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 취침, 새벽 4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 기상, 자연광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 리듬, 오후 20에서 30분의 짧은 낮잠, 잠들기 전 차 마시기, 명상, 가족 대화 같은 조용한 활동, 전자기기 사용 최소화. 이 비결들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민수 할아버지는 황금 취침 시간을 지키고 저녁 루틴을 만든 뒤 만성 피로와 고혈압에서 벗어나 새벽 공원 산책을 삶의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낮잠 시간을 조절해 이제 아침이 상쾌하다고 하셨죠. 김혜진 할머니는 감사일기와 텃밭 가꾸기로 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2주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2주 후 새로운 자신을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비법들을 실천하려면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침대에 누울 때는 이제 내 몸과 마음이 회복할 시간이라고 속삭여보세요.
그리고 새벽 4시 30분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마법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작은 변화를 지금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이야기를 통해 저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수면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황금 취침 시간, 밤 8시 30분에서 9시 30분, 자연의 리듬에 맞춘 생활,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의식들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밤 8시 30분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새벽에 눈을 뜰 때 더 맑고 활기찬 자신을 기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작은 습관의 힘을 깨닫게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가족과 웃는 순간들이 결국 제 삶을 더 길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알았죠. 더 나아가 수면은 단순한 신체적 회복을 넘어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을 선물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미야코 할머니의 텃밭, 김혜진 할머니의 감사일기, 박민수 할아버지의 새벽 산책, 이 모든 이야기는 제게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용기를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가치를 남겼나요? 수면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법 같은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밤 8시 30분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을 때 새로운 아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아침에는 더 건강한 몸, 더 맑은 정신, 그리고 더 큰 행복이 함께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아침을 꿈꾸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꿈을 나눠주세요. 저, 최윤재는 89세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맑은 공기, 새소리, 그리고 햇살 속에서 저는 삶의 기쁨을 느낍니다. 제 환자들, 김혜진 할머니는 텃밭에서 새 생명을 키우고 박민수 할아버지는 공원에서 새벽을 맞이하며 이정훈 할아버지는 상쾌한 아침으로 하루를 열고 모두 이 비법으로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보세요. 스마트폰을 끄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사랑하는 이들과 미소를 나누세요. 그리고 밤 8시 30분 침대에 누워 속삭여보세요. 내일은 더 나은 내가 될 거야. 그 순간 여러분은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으로 가는 문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목표, 새롭게 시도할 습관, 혹은 꿈꾸는 아침의 모습을 나눠주시면 더욱 기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새로운 아침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 봅시다.